No one, whether government or corporate, should control free and open access to the internet. 안녕하세요. 영자신문 읽어준다 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릉땡님. 예. 네. 지금 아이고 기계인 줄 알았어. 강릉땡님. 아이고 네. 예. 저희 업데이트하는 거 지금 유튜브로도 지금 메인은 저희가 아이튠스하고 팟빵인데 유튜브로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는 모습을 저희가 그냥 찍어서 그냥 유튜브에 올려요. 메인은 아닌데. 그럼 오프닝 없어요? 오프닝? 네. 좀 이따 할 거야. 그래요? 좀 기다려. 근데 지금 제가 왜 영상을 말씀드렸냐면 저는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있고 강릉댁은 목도리하고 코트 입고 지금 여기 온도가 몇 도쯤 될 것 같나요? 한 영하 2도 정도. 영하 2도. 저희는 지금 영하 2도에 오후 11시 45분 15분을 자정 이런 열악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저희가 지금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등유난로를 켜놓고 옆방을 갔다가 왔더니 그 연기가 안에 꽉 차서 불이 나가지고. 강릉댁 표정은 엄청 당황하던데. 지금 여기가 어딘가. 나 쫄았어요. 나 그런. 이게 사업하는 사람 현실이야. 등유난로. 열악해. 그럼 뭐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홍보글 열악한 사진 하나씩 올리려고요. 네, 아니 뭐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영상 보면은 딱 파악이 돼 하면서 열악함이? 얘네들 뭐 변호사하고 사업한다더니 진짜 힘들구나. 회사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건 네, 안 회사 열심히 다니세요. 팟캐스트하고 뭐 이렇게 사업하고 뭐 이래서 안 돼요. 이러면 하고 제가 오늘 강릉댁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녹음을 하는데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인데 갑자기 4시부터 전화를 하더니 내가 일부러 씹은 거 아닌데 전화를 못 받았거든. 근데 했더니 형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저녁이나 먹고. 그래서 야 오늘 뭐 저녁 때 일 있는데 뭐 밥만 먹자고 막 그러더니 오더니 녹음을 했어. 영자신문 기사를 막 들이대더니 녹음하자고. 내 회식이 있어서. 저를 끌고 왔어요 여기로. 회식이 중요해요. 지금 이르는 거야 지금 청취자들한테. 지금 이렇게 그 변호사의 스킬로 저를 설득해서 형도 로스쿨 나왔잖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서 저 이제 강제 녹음. 일찍 끝내면 좋죠. 네, 강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사고 나고 벌 받은 거야 네가. 지금 13분 후에 자정인데 지금 녹음을 시작합니다. 우리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정을. 진짜 열정.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 게 저번 주에 김 사장 형이 트럼프가 알라바마 로이 무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2주 전쯤에 지지 선언을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강한 지지는 안 했어요. 네, 어쨌든 지지선 제가 트럼프가 로이 무어 그 지금 세니터 출마했다가 떨어진 공화당 후보를 트럼프가 저는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지했다라는 것을 강릉댁이 기어코 찾아내서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뭐 조선일보야? 조선일보를 제가 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나도 이거 방송하면서 틀린 팩트 얘기하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하거든. 정말 적어놓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청취자가 뭐 적든 많든 그래도 우리는 크레디빌리티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 나는 가치가. 약간 병적으로 크레디빌리티 확인하는 것 같아. 숫자와 팩트와 이런 거에. 맞아요. 그래서 이름과 뭐 이런 거에. 우리가 그래도 로스쿨 졸업한 사람들이었어. 그래도 뭐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방송하고 있지만 열악하게 하고 있지만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트럼프가 강하게 지지를 하진 않고 그래도 지지했잖아. 최소한의 지지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번복했어요. 내가 떨어질 줄 알았다라고. 그렇지. 올렸어. 나는 떨어질 줄 알았다.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 틀린 말씀을 한 건 아닌 걸로. 뭐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지금 구독자가 저 오늘 깜짝 놀랐는데 팟빵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팟빵과 아이튠스에 올라가 있는데 아이튠스에서 저희 영자신문 읽어준다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팟빵에 영자신문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데 첫 번째 댓글. 아이튠스도 댓글 달리지 않나요? 난 못 봤어. 그거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나 못 봤어. 마음 상할까봐 안 보려고. 팟빵에 첫 번째 댓글 달렸습니다. 근데 미리 깔아놓고 갔잖아. 나는 청취자 숫자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왜 하나하나 다 보고 있지? 봐야죠. 봐야죠.
그래서 첫 번째 댓글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 뭐 읽으셔도 되고요. 레이디 정은 예, 댓글 다신 분이 레이디 정은이에요. 아 레이디 정은님 반갑고요. 그래서 뭐 첫 해부터 꾸준히 듣고 있은 애청자입니다. 유학생 오래 하기도 했고 해외 소식 관심이 많던 차에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계속 듣고 계시대. 제가 봤을 때는 한가하시다. 많아요. 한가하시다. 그다음 일주일에 3번 업돼서 힘드시나요? 저희 먹고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지금 한이 많이 지금. 내 지인 중에 일주일에 뭐 여러 번 해라 많은데 안 돼요. 힘들어요. 이것도 죽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분의 그 아이디, 이분의 아이디에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 왜요? 왜냐면 레이디 정은이라 그래서 약간 마음 설렜거든. 근데 남자라며. 남자예요. 됐다. 들어주시고요. 지금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100명만 이거 들으면 100명 제가 느꼈는데 100명을 듣고 있는 방송이면은 성공적인 방송이야. 되게 순위 높아요. 그럼 내가 앰비셔스 했나? 그렇죠. 그런 건가? 그럴 거면 욕심을 더 내는 게 맞아. 근데 아니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금 구독자 수가 무려 25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25명. 그래서 이게 팟빵 기준으로 그렇죠. 아이튠스에는 몇 명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아이튠즈는 저는 이게 어떻게 회람하는지 몰라가지고 다운받아서 보려고 해서. 그래 나는 뭐 누가 만약에 이게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다 아이튠스 듣고 있다고. 아이튠스 듣는 사람이 뭐 이렇게 없냐 그러면 다 팟빵 듣고 있다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에 있어 유튜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인트로를 좀 해볼까요 오늘?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2가지가 있는데 미국 인터넷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긋는 미국 인터넷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벌어졌는데요. 바로 net neutrality, 망 중립성입니다. net neutrality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20th Century Fox, 20세기 팍스 영화사를 인수했습니다. 형 21세기 팍스예요. 아저씨 그거 하지 말아요. 21세기로 바꿨어. 나 농담 아닌데? 근데 20th Century 아니야? 21세기 센츄리 팍스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 바꿨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20세기 팍스였어요. 진짜? 아재티 내지 맙시다. 아니 어쩐지 난 헷갈리더라고 이게. 네, 20세기 팍스가 21세기 팍스인 거 맞아요. 네, 이상한 걸로 태클 걸지 말고. 그래서 팩트 체크 중요하다. 디즈니 팍스의 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주제고요. 이제 뭐 그 주제들에 대해서 4개의 아티클을 소개할 거고요. 망 중립성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주제는 뭐 FCC repeals net neutrality rules라는 뉴욕 타임즈의 12월 14일 2017년 기사를 얘기하면서 망중립성 법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2번째 기사는 Why Big Tech Wants to Keep the Net Neutral이라는 Financial Times 기고문인데요. 이거는 그 망중립성 법이 방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체 간의 어떠한 알력 관계가 형성되는지 거기에 뒤에 숨어 있는 그 시장의 내용들을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해도 돼? 그렇죠. 자, 디즈니 팍스 딜에 대해서는요. 포브스 기사입니다. 포브스 기사인데 2017년 12월 13일 기사고요. Hollywood is about to become a three-way battle between Disney, Universal and Warner Brothers라는 기사고요. 그래서 그 디즈니가 팍스 인수한 거에 대한 기사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What Disney is getting from Fox. 디즈니가 팍스를 인수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는가에 대해서 총정리한 뉴욕타임스의 총정리 기사입니다. 12월 14일, 2017년 12월 14일 기사고요. 자, 첫 번째 net neutrality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뭐 일단 첫 번째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 FCC repeals net neutrality rules. 지금 뉴욕타임스가 이번 주에 FCC 미국 그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결정이 난 후에 뉴욕타임스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본 거면 10개 나온 것 같지?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조금
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미국에서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처음에 이해 못했잖아. 지금도 이해 잘 안 돼요. 사실 아까까지 나한테 물어봤잖아. 지금 이해된다고 해야지. 아니야, 잘 이해 안 돼. 네. 대충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이해해. 나 이해되니까. 그래서 김사장 형은 사장님이니까. 네. 그래서 net neutrality rules 그거를 repeals라는 거는 폐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폐기했다라는 기사인데요. 그다음 두 번째 기사, Financial Times why big tech wants to keep the net neutral. 이거는 net neutrality rule을 폐기하는 게 옳다라는 찬성 입장입니다. 예. 뉴욕타임스 절반의 찬성이죠, 정확히. 절반의 찬성. 예. Qualified support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Fox.com 그 다음에 다른 뭐 되게 굉장히 많은 신문들, 그 The Verge라든가 이런 미국의 언론들이 The Verge는 뭐예요? The Verge는 기술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소개하는 그런 적인데 스타트업 쪽 소개를 스타트업도 소개 많이 하고 거기도 상당히 공신력 있는 매체야. 근데 이런 거의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이런 망중립성을 폐기한다라는 FCC 결정에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인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서포트하는 찬성하는 그 qualified support 그래서 부분적 찬성을 하는 그런 걸 했고요. 그래서 이 기사는 쉽게 얘기하면은 폐기했다 이거를 그렇죠. 망중립성이라는 이 아주 뜨거운 감자를 FCC가 결국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건데 FCC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FCC는 말 그대로 federal입니다. federal. 예. state가 아니고 federal 그래서 연방. 연방 연방 통신위원회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렇게 되네. 이게 그러면은 행정부의 소속의 단체. 행정부 소속이죠. 그래서 government branch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룰을 결정하는 게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기업을 규제하는 룰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어로 뭐라 그러지? 조례라고 해요. 조례라고 해야 되나요? 조례. 행정부 법령.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위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의회 또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그 법이 있고요. 예. 네, 미국에서는 그 뭐 액트가 있고 또는 civil law 판례가 있잖아, 그렇지? 법이 있고 법이 그 상위에 있고 거기에서는 행정부가 그 법을 해석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이익단체들 또는 사업체들을 규제할 것인가를 하는 연방 방침이라고 해야 돼요. Federal Policy라고 할 수 있죠. Policy, Rule, Regulation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이런 FCC의 결정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상원 하원이 얘기해가지고 법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net neutrality를 법으로 만들어 입법시켜 버리면 그러면 FCC는 깨갱.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행정부에서 어떤 특정 방침을 정했는데 그거를 그거를 법적으로 상회하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하는 법령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령을 따로 제정해서 행정부의 결정 내용을 좀 더 상회에서 다른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다른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판례들에도 해당하고요. 만약에 사법부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입법부에서 다른 법령을 제정을 해서 사법부가 내린 것보다 어떠한 좀 더 강한 형태의 제재안을 내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법 공부를 했다라는 걸 한번 강조하고 사실 제대로 얘기 못했는데 이게 또 복잡하잖아요. 이게. 아니야, 다 몰라. 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또 이제 더 할 수 있고 덜은 못 하잖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와 얘네들 괜찮다. 이걸로 먹고 사니까. 네, 그렇고요. 망중립성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망중립성이 뭔가요? 망중립성. 미국에서는 net neutra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neutrality. neutral 하면 중립이잖아. 중립성인데 이걸 얘기하자면 이 원칙은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all internet service providers must treat all internet traffics equally.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터넷 망 사업자들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트래픽이 평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터넷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이 인터넷 사용자가 페이스북을 접속한다고 해보죠.
또는 유튜브를 접속한다고 해보죠. 예.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다음의 어떤 사이트 다음 블로그를 카카오. 예, 다음 카카오 블로그를 카카오톡을 했어. 카카오톡 했다고 해보죠. 예. 그러면 인터넷 회선을 실제로 깔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걸 ISP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미국에는 뭐 컴캐스트, 버라이전, 뭐 스프린트, AT&T, 뭐 이런 T-모바일 이런 망 우리나라로 사업들이 있어요. 하면은 어디가 될까요? 우리나라로 하면 KT, SK 브로드밴드, LG U+, 브로드밴드 사업. CJ 헬로비전. 네. 우리 동네에 있는 거. CJ 헬로비전도 인천에 CJ 헬로비전 있어. 우리 집에 쓰고 있어. 좋아요. 아, 그지 같아. 아 이런 얘기. 싸. 근데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전문. 그렇죠. 브로드밴드 사업자, 뭐 통신사, 그다음 망 사업자 또는 미국에서는 ISP라고 하는 거죠. 예. ISP가 공용되는 언어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ISP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 그 통신사 있잖아요. 이동 통신사.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 다 포함해서 인터넷 스카이라이프 이런 애들도 스카이라이프 들어가는- 포함. 그거는 뭐 인공위성 뭐 접시 그거잖아. 그것도 포함인데 이런 인터넷 망을 깔아놓은 이런 사업자들이 어떤 사이트를 접속을 하든 그 데이터 패킷들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든지 그 데이터 패킷을 하는 거를 가격을 차등을 둔다든가 어떤 건 차단하고 어떤 건 접속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더 내면 좀 더 빠른 인터넷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가 안 되고, 그리고 뭐 유튜브에 접속을 하면은 돈을 더 낸다든가 이런 식의 패키지들을 못 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더 빠르게 하고 더 느리게 하고를 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근데 돈을 더 내면 인터넷을 빠르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PC방 인터넷이 더 빠르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그래.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한국의 실정은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자 신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우리 한국의 실정과 다 연결돼 있잖아. 그렇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한국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실정도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도 저의 기억에는 좀 빠른, 제가 제 동네에서 인터넷 설치하는데 속도나 양 가지고 어느 정도 차등되는 셋업이 있었던 것 같로 기억하거든요. 돼. 종량제는 그 망중립성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빠르게 할 거면 모든 사이트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할 거면 모든 사이트를 느리게 하고, 종량제를 할 거면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종량제를 하고. 근데 예를 들어 뭐 유튜브를 접속했는데 뭐 종량제를 해서 유튜브에만 종량제를 한다든가, 그럼 차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스트리밍 서비스에만 뭐 어떤 거를 차등해서 한다던가 이런 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스피드의 조절은 그거는 가능한 거지. 그거 우리나라도 하고 있잖아. 돈 더 많이 내면은 뭐 더 많이 뭐 무제한하고, 그렇죠. 뭐 돈 조금 내면은 적게 하고.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면 안 된다 이거. 그 데이터 패킷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그 인터넷 케이블 선이 있잖아. 실제로 뭐 들어오는 광 케이블 같은 거 있잖아. 집 앞까지 들어오는 거. 또는 휴대폰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SK 텔레콤이라든가 3G 뭐 LTE 있잖아. 지금 시대가 그렇죠. 어느 시대인데. 3G LTE 다 쓰면 3G로 돼요. 아 그래. 부자라서 모르는구나. 그래 뭐. 그러니까 부자? 사장이잖아. 사장. 돼지단 등유날 놓기다 지금 사고 난 거 몰라? 아무튼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이동 그 와일드 or 와이어리스 그런 네트워크, 그런 망에서 여러분이 사이트를 접속을 하면은 데이터가 날라오잖아요. 여러분이 다운받을 때만 데이터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을 한번 접속하든 다음을 접속하든 네이버 블로그 접속하든 어쨌든 데이터가 여러분한테 1메가, 2메가, 3메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데이터 패킷을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예를 들어 통신사들이 분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네. 분석해서 이게 어디서 오는, 페이스북에서 오는 데이터다, 또는 유튜브에서 오는 데이터다, 또는 한국에서 오는 데이터다, 아니 미국에서 오는 데이터다. 분석해서 거기에 차등적인 요금을 매기거나 슬로우 다운하거나 faster하게 만들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게 net neutrality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이상적인 개념이네요.
뭐 약간 로봇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렇지. 대원칙이지, 대원칙. 대원칙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이 간단하게 쉽게 끝나지가 않는 게. 아니 당연하죠. 네. 이게 약간 저는 이해는 조금 안 되는 면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면은 한번 얘기해 봐봐. 내 생각에는 뭐 이 청취자들도 아니 제가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제대로 그 규제가 되고 있었던 내용인 건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는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스카이프가 애플 핸드폰에서는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페이스타임이 애플의 그 영상 통화 그거잖아요. 그게 애and로이드 핸드폰에서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될 거야 아마. 그것도 페이스타임? 예. 그게 그 영상 통화일 거예요. 그 애플 핸드폰에 있는 영상 통화일 텐데. 페이스타임 거의 안 해봐가지고. 저도 뭔지도 몰라요 저는. 그지. 저는 맨날 안드로이드만. 너도 얼굴에 자신 없잖아. 저는 얼굴. 페이스타임 안 하잖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재미없는 아재 개그 하지 말고. 이거 무슨 일이 땅 샀어요?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근데 그런 그 이미 어느 정도 망중립성을 어긴 거 아닌가요? 그런 형태. 그렇죠. 그렇게 접속을 차단하는 거는 망중립성 어기는 건데,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사실 망중립성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있었던 게 오바마 행정부가 2007년에 망중립성 자체를 FCC 레귤레이션으로 그 우리 코더파이 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 코드를 그 레귤레이션 코드로 해서 법령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보다는 조금 더 리버럴해서 이거를 법령으로 만든다던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규제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사실은 망중립성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잘 쓰지도 않았어. 깨끗이 개념이 없는 느낌인 것 같고요. 한국은. 그리고 아직도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익숙치 않은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임팩트에 비해서는. 근데 이 그 레귤레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망중립성이란 게 얼마나 인터넷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인지 임팩트를 말씀드리는 사건을 드리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망중립성이 지금 폐지됐잖아.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극단적인 가정에 대해서 이런 게 되는 거지. 집에 케이블 TV 뭐 봐? 뭐 저는 스카이라이트. 스카이라이프? 그럼 채널 몇 개 봐? 몰라요. 저는 TV를 많이 안 봐요. TV를 많이 안 보니까. 근데 뭐 그 영화 채널 돈 내는 거 아니고는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그 차등이 있지 않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그런가? 나 같은 경우는 지지난달인가? 한 3개월 전에 상담한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안 내도 되니까 영화 채널을 한 달 무료로 봐라. 그러면 채널을 10몇 개를 공짜 넣어주겠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자동이체 해지만 하면 된다. 아니면 계속 나가긴 하는데 저희가 전화를 전날 드린다. 라고 했는데 전화 받은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마존에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지.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케이블 TV는 이런 중립성 같은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망중립성 같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채널을 더 선택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것들 당연하게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망중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폐지가 돼버리면 예를 들어 LG U+에서 앞으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뭐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걸 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000원을 더 내야 여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겠다. 라던가 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 있잖아. 왓챠플레이 같은 거를 접속하면 뭐 영화 패키지라 그래서 한 달에 뭐 7,700원 더 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요금이 굉장히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는 안 되는 게. 그치, 그걸 더 얘기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큰 회사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에 많이 몰려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카카오에 관련된 어떤 것을
일정 양 이상 소비하면은 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라는 시스템이 망중립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른 카카오보다 더 작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영세 사업자들한테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망중립성을 폐지하는 게? 그렇죠.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망중립성을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망중립성의 개념보다 조금 약화된 개념의 망중립성을 적용을 했을 때 그렇게 좀 더 큰 사업체들한테 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영세 사업자들한테는 유리한 방향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는. 뉴욕 타임스의 분석은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차지하는 거,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거, 그거 플러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얘기한 대로 카카오의 돈을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돈을 청구한다든가, 뭐 페이스북, 유튜브에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기업에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하잖아. 그렇죠. 왜냐면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뭐 네이버 뭐 이런 거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뉴욕 타임스의 분석은 뭐냐면 이런 기업들의 청구를 하는데 스타트업들의 청구를 안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더 작은 영세 사업자들이 이런 시장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이노베이션, 혁신을 침해하고 작은 기업들한테 불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큰 기업들은 돈이 많잖아. 작은 기업들은 돈 내기 어려우니까 시작할 때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된다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아까 우리가 본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른 분석을 하고 있잖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는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관련이 없고 그 아까 말씀드린 ISP라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대표적인 회사들과 ICP라는 인터넷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의 싸움일 뿐이다. ICP라 하면 이제 거대 인터넷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컨텐츠 회사들. 프로바이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아마존. 회사, 그런 회사들 거대 기업 단체들 간의 싸움일 뿐이지 작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우리가 보통 팽이라고 부르잖아. FANG.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앤 구글.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고 있고 뭐 거의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실생활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야 되죠. 예를 들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모든 온라인 쇼핑의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의 예를 들어서 편의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이메일이라든가 뭐 서치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몇십 %고 그렇죠. 근데 이런 캄캐스트나 AT&T나 스프린트나 티모바일이나 뭐 영업이익 그냥 몇 %, 한 자리 숫자고 사실 그렇죠. 투자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 이런 기업들은 인터넷 선을 실제로 깔아야 되니까 하는데 얘네 둘 간의 싸움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인터넷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끌어오는 게 이런 팽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이기 때문에 왜 얘네들한테 돈을 걷지 않냐 이거를 그냥 얘네들끼리 싸우게 냅둬라. 그러니까 스타트업들한테는 사실은 별 상관없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제 주장이지. 뭐 어떻게 보세요, 김 사장님?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아. 나는 처음에는 넷 뉴트럴리티 무조건 폐지 반대. 망중립성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 사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트래픽 인터넷 사이트 쓰는 거 몇 개나 돼? 많지 않잖아. 그렇죠.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그지? 몇 개 안 돼. 네이버. 카카오 택시 이런 것도 다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가는 거고. 몇 개 안에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망 사업자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긴 있는 거지. 망은 다 깔아놨는데 돈은 얘네가 다 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형 자산은 다 소비해서 만들어 놓고 이익은 다 무형 자산을 소비하는 뭐
그 ICP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예, 싸움에서 비롯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적은 뭐냐면 지금 4G를 사용하고 있는데 5G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한 제너레이션을 할 때마다 이런 망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죠. 이런 이노베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망사업자들한테만 돈을 받는 것보다는 인터넷 컨텐츠 프로바이더들한테 예를 들어 네이버 또는 페이스북, 구글 뭐 계속 얘기하는 그런 팬 돈을 받으면 이노베이션이 스피드업 된다. 그러니까 왜 한쪽에만 손을 들어주냐. 이거 사실 일리가 없진 않거든. 그렇죠. 결국은 어떤 적당한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세 사업자들은 보호하지만 어쨌든 ICP들에게는 부담을 좀 더 주는 부담을 형태의 주는. 입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도 지적이 일리는 있는 것 같아. 일단 소비자들한테 인터넷 사용하는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나는 무조건 반대고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르투갈은 실제로 망 중립성을 포기한 후에 뭐 소셜 패키지, 그다음 스트리밍 패키지, 뭐 뮤직 패키지 해가지고 가격이 엄청 올라갔거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가격이 엄청 올라갔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예전에는 사이트 만들어 놓으면 페이스북과도 직접 경쟁을 어쨌든 명목상으로 할 수 있었단 말이지. 그렇죠. 사이트 만들어 놓고 앱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여기에 아무런 차단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망 사업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이거야. 이런 사업자들 돈 안 받겠냐 이거야. 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죠. ICP 거대 ICP들이 확실히 좀 이제 뭐 좀 뭔가 이렇게 좀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긴 해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펴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작은 사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냐라는 논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치. 확실히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정책을 제시한 사람이 아짓파이라는 그 공화당 계열의 FCC 체어맨이 하게 된 거잖아요. 이 공화당 사람들이 너무 약간 그 저번에 말했던 예루살렘 사태와 비슷하게 너무 좀 극단적인 형태의 무언가를 제정한 것 같아요. 좀 중간 단계를 만드는 식으로 해도 됐을 텐데. 그렇지. 사실은 정책도 운영의 묘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망 중립성을 폐지한다 또는 안 한다. 이것보다는 폐지를 하면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부분적 폐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폐지하지 않더라도 뭐 다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좀 뭔가 예루살렘 때도 그렇고 정말 트럼프스러운 요번 정권 때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예루살렘 때도 얻는 거 하나 없이 뭐 선언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다. 사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주는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지금 아짓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FCC 체어맨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회장. 인터넷. 그치 회장, 의장 뭐 이런 사람. 뭐 이명박 정권 때는 최시중 되게 유명하잖아. 그 사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권력이야. 그렇죠. 다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버라이즌의 사내 변호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여기서 이게 나오네. 의도가 나오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망중립성 아주 그 인터넷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아주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LGU 플러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그 결정을 낸 방통위 위원장이 LGU 플러스 사내 변호사였던 거야. 전 사내 변호사. 딱 그거네요. 너무 노골적인 느낌인데요. 이 아지파이라는 사람은 이거 말고도 FCC 체어맨 돼서 많은 결정을 내렸는데 근데 다 상당히 다 익스트림했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자꾸 물어보면 요 범위를 벗어나기도 하고 잘 몰라. 여기 퉁치고 넘어가고요. 뭐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근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더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상당히 인터넷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 인터넷 주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 뭐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뭐 이렇게 외국 기업에 대항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잘 하고 있다. 뭐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하죠. 뭐 국뽕 섞인 말로 했을 때 인터넷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는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거거든.
그렇죠. 넷플릭스도 한국에 들어와서 왓챠플레이랑 하고 있어서 뭐 삐까삐까 하고. 예. 근데 유튜브 뭐 이런 페이스북 같은 이런 사업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고 있거든 한국에서. 맞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도 막 심심하면 자기 전에 뭐 봐요? 유튜브 보잖아요. 그치. 그렇죠. 우리 것도 유튜브에 올리고. 예. 페이스북 뭐 엄청나고. 지배되고 있지. 지배되고 있는데. 근데 이메일도 네이버에서 지메일로 많이 넘어갔고 사람들이.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가 한국에 망 사용료 얼마 내는 줄 알아? 안 내요? 안 내. 아예 영원. 안 내요? 아예 안 내. SK 브로드밴드, KT, LG 플러스에 돈을 하나도 안 내. 다른 사업체들은 네이버나 다 네이버는 연 734억 원을 냅니다. 진짜? 네이버는. 왜 그렇게 되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돼. 세금에 그 과세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은? 세금 문제는 또 별도인데 세금 법인세도 안 내고 있지. 왜냐면 그렇게 그 이혜진님이시죠? 이혜진 의장이 예. 국회 국정감사 나서 말씀하셨죠. 했잖아. 그거 되게 맞는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얘기예요. 일리 있는 되게 지적이에요. 맞는 지적하시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 그 다음에 법인세 하나도 안 내고 있다. 이거 폭리를 취하고 있네요, 실제로. 굉장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지. 뭐 전무후무한 뭐 전 세계 기업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건데 일단 법인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는 한국의 주식회사의 형태로 갖고 있지 않아. 예. 유한회사,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컴퍼니 예. 이렇게 해서 갖고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과 자기 매출을 공시할 의무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 안 냅니다. 매출도 얼마인지 모르고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뭐 매출을 잘라내서 외국에 있는 그 기업체들한테 자신의 모기업한테 떠넘기겠죠. 모기업의 이득으로 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하고 그치.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쉽게 하고 얘기하면 한국에 우리는 실체가 없다 이거지. 왜냐면 인터넷 사업자니까 뭐 사이트 미국에 있고. 그렇죠. 뭐 국정감사 나와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고용 창출에 뭐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 한국에 있는 이런 외국 회사들은 대부분 다 영업 조직이거든. 그렇죠. 영업 조직이고 페이스북도 광고 영업할 거야 아마 대부분 인원들이. 구글도 마찬가지고. 엔지니어들이 실리콘밸리에 있지. 한국의 서울에 있을까? 아니죠. 아니지. 그리고 뭐 구글에서는 구글 창업 캠퍼스도 만들었다. 거기 가봤거든. 아, 가보셨어요? 그냥 건물이야. 되게 칭찬 많이 받는데 그래도 구글 창업. 당연히 칭찬할 일이긴 하지. 네. 근데 구글이 한국에서 버는 돈이 몇 조인데. 몇 조까지 거기 되겠지. 상가 하나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회의장 하나 만들어 놓고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정말 어려운 문제. 그게 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넷플릭스도 뭐 점점 커지고 있고.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안 내고 있을 거야 아마. 뭐 낼 리가 있나요? 다른 자기네 비슷한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망중성 얘기 좀 많이 할게요. 말씀하세요. 전직 프로그래머였어 그래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전직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참 직업이 많아요. 김 사장님은 참 직업이 많아. 전직이 많아. 말씀하세요. 자, 네. 유튜브가 KT하고 어떤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 유튜브가 한국에 들어왔던 시절에. 망중립성과 관련이 있는 건데 유튜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글의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구글과 유튜브는 같은 회사인데 샀죠 유튜브를. 구글이 한국에 유튜브 서버를 설치를 하려고 했어. 한 10년 전쯤에 유튜브를 설치한다고. 2000년대 초반에. 뭐 중반 정도, 10년 정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유튜브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이때 구글은 어떻게 했냐면 LG 플러스, KT, SK 브로드밴드한테 우리나라에 있는 인터넷 회선망을 무료 사용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를 했어. 그냥 구글인데 야 우리 들어올게. 너네가 좀 서포트 좀 해줘 이런 거지. 했는데 한국 통신사들 LG 플러스, SK 브로드밴드랑 KT는 당연히 거절했지. 당연하다는 듯이. 너 장난할까 지금? 이거 우리 뭐 지금 뭐 땅 파서 지금 장사하는 줄 아냐? 이런 거지.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구글은 뭐냐면 그럼 하지 마. 뭐 유튜브야. 너네 모르나 본데 나 유튜브야. 그 서버 도입을 포기한 거지. 근데 그럼 지금 서버는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나요? 지금 서버 어떻게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가 지금 영향력은 그때 아마 100배일 거야. 그렇죠. 근데 100분의 1이지만 그때도 유튜브는 엄청난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그렇긴 아프리카 TV, 뭐 판도라 이런 거 지금은 뭐 상대도 안 되잖아. 네.
그 당시에 상대도 안 됐어 사실. 그렇죠. 판도라 막 배너 뜨고 막 지금 장난치는 거 막 하여튼 되게 잡다하잖아 되게. 아프리카 TV 뭐 BJ들 뭐 이렇게 여캠 나오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실제로 뭐 네이버에서도 동영상 서비스 하고 있는데 뭐 비교도 안 되죠. 그거 하는 거하고 734억 내는 거야 네이버가. 했는데 그 유튜브 어떻게 했냐면 너네 하지 마. 나 안 들어와. 유튜브 너네 하지 마. 쓰지 마. 했잖아. 이게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 전형적인 방식이거든. 왜냐면 우리 그 게임 있잖아. 우리 저 되게 그 포켓몬. 네. 포켓몬도 구글에 그 지도 데이터 우리나라가 안 주고 있잖아. 그렇죠. 안 주고 있었잖아. 예. 그러니까 너네 하지 마. 그러고 안 들어왔잖아. 한국만.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회사들의 접근 방식인데 한국을 되게 무시해 일단. 무시하고 시작하는데 했는데 그리고 약간 한국이 들어오기 힘든 마켓이기도 해서 들어오기 실제로 힘든 마켓이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무시한다라고보다는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하기 싫으면 말어. 그렇지. 고자세로 나오는 거지. 예. 그리고 버리고 가는 정책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KT, SK 브로드밴드랑 LG 플러스 보니까 유튜브가 장난이 아닌 거야. 장난 아니지. 엄청 접속하는 거야. 그냥 고객들이 어떻게 해? 나 LG 플러스 깔았어. 유튜브가 안 돼. 졸라 느려. 고객사님 전화하는 거지. 아 장난하냐고. 유튜브 진짜 영상을 못 보고 있다고 지금. 장난하냐고. 전화 엄청 받는 거지. 그러니까 통신사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돈 들여서 캐시 서버라는 걸 한국에 설치했어. 자기 돈 들여서 유튜브한테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이제. 야 너네 하기 싫다며. 나 안 해. 했더니 캐시 서버가 뭐냐면 데이터를 한번 다운 받은 거를 저장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러니까 유튜브가 해놓은 서버가 아니라 고객들이 한번 본 영상을 누군가 한번 봤어. 그러면 그 서버에다가 어디 어디 역삼동 어디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장해 놓고 딴 사람이 그 영상을 요청하면 그걸 틀어주는 거야. 한국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자비로 만든 거네요. 나중에 결국. 자비로 울며 겨자 먹기를 만든 거지 유튜브를.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되게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생한 것들은 빠르게 재생이 돼. 캐시 서버에서. 근데 우리 영자신문 읽어준다 같은 거 유튜브에 올리면 그냥 겁나 느려. 진짜 한번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봤어요. 유튜브 영상 올리잖아. 되게 느리게 된다. 너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올려서 링크 보내주니까 안 된다고. 형 재생 안 돼요 말했잖아. 밀려가지고 안 그치 돼. 우리 밀린 거지. 야 우리 밀리기까지 하는 영광이네. 그래서 이게 우리게 뭐 요청이 많아서 밀린 게 아니라 요청이 없어서 밀린 거라고. 캐시 서버에 우리 게 안 들어간 거라고. 유튜브 본사에 올라갔다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엄청 많아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제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중립성이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망중립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자니 유튜브, 페이스북 얘네들이 너무 이득을 보고 망중립성을 포기하자니 뭐 또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가격 올릴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에 대해서 미국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이랬다 이렇게 뭐 극단적인 이렇게 룰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망중립성이 법 자체로는 그렇게 규제를 안 하고 있지. 그렇죠. 개념이 없는 그 망중립성 개념으로 입법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 상황은. 그래서 2012년에 또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 삼성 스마트 TV 앱 차단 사건이라고. 왜요? 2012년에 2월달에 KT랑 삼성전자가 싸웠는데 예. 어떻게 싸웠냐면 삼성전자가 스마트 TV 앱이란 거를 만들었거든. 예. 근데 사람들이 다 폰으로 삼성 스마트 TV 앱을 막 키니까 트래픽이 엄청난 거지. 막 HD 화질로 막 동영상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KT가 어떻게 했냐면 차단했어 그냥 스마트 TV 앱을.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킷을 읽은 다음에 스마트 TV 앱에서 나오면은 차단한 거지. 그렇게 했는데 사이가 안 좋았나? 사이가 안 좋은 거지. 그 KT의 입장이 뭐냐면 스마트 TV는 그런 그 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데 삼성이 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지 이거 망 증설에 투자해서 망 증설 투자하는 게 뻥이지. 그러니까 사실 망이 다 있는데 스마트 TV 열어주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돈 더 내라. 그치 돈 더 내라 이건데 이게 전형적인 망 중립성의
위배되는 일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패킷을 읽어서 어떤 특정 앱이나 특정 웹사이트에서 오는 패킷을 차단하거나 열어주거나 한다는 KT가 처음으로 그 아이폰을 들여왔었죠, 제 기억에. 아 그랬었어? SK가 아니라 SK에서는 삼성이랑 LG 국내 앤드로이드 전화기만 팔았었고 아이폰을 처음 들여왔던 게 저는 KT로 기억해요. 꾸준히 사이가 안 좋네요. 네, 계속 그렇구나. 알력 관계가 있는구나. 그래서 이 망중립성 이슈에 또 정점을 찍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이거 방송 듣는 사람들 다 기억할걸? 2012년에 카카오톡 보이스톡 차단 사건. 몰라요. 통신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이스톡이 그 당시에 우리 미국에 있었잖아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나는 뭐 신문 봐서 알긴 알았거든. 근데 어떻게 했냐 보이스톡을 갑자기 많이 쓰기 시작했어. 근데 여기에는 이동통신사들의 그것도 있어. 지금은 요금 정액제가 되게 많이 퍼져 있어서 무한대 요금제가 많은데 내가 알기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게 많았어. 맞아, 그랬죠. 근데 다 보이스톡을 쓰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돈 안 낸다고. 예. 그러니까 데이터 패킷도 많이 써. 망에 투자도 안 했는데 카카오가. 거기다 전화기도 안 써. 그러니 이거는 카카오톡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된 거지. 보이톡을 차단했어. 그리고 차단하거나 아니면 느리게 슬로우다운 시키거나. 근데 뭐 그럴만한 사건이긴 하네요. 그 망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돈 다 들어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 깔아놨는데 얘네들이 그 좀 망중립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네 사업에서 중요한 그 매출 소스인 거를 뺏어가는 거니까. 뺏어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거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예.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가 딱 좋고 안 좋고라고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한국은 좀 명백한 것 같아. 지금 망 사용료 네이버에 700 몇십억을 부과하고 있잖아. 예. 그렇게 할 거면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에 부과해야 되는 거지. 부과해야죠. 부과해야 되는 거지. 근데 못 하고 있는 게 뭐 한국에 실체를 잘 안 두고 있으니까 법인으로 안 갖고 있고 한국에 뭐 유한회사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코퍼레 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체를 잘 안 두고 있고. 그 매출을 한국 기준으로 계산을 안 하고 있고 외국으로 다 있고. 넣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얼마만큼의 트래픽이 거기로 갔냐를 계산해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망중립성은 어긋나지만 어쨌든 폭리를 취하고 있는 외국계 인터넷 기업들의 어느 정도의 철퇴를 날릴 수 있는 식의 그 무언가가 될 테니까. 그치. 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거를 한마디 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가. 근데 우리나라처럼 지금 같이 뭐 네이버, 카카오만 물리고 구글, 페이스북은 완전히 피해가는 이런 방식은 진짜 죽도 밥도 아닌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지금 망중립성이라는 가까이. 망중립성이라는 그 형태로 드러난 거지. 사실은 이 ICP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인터넷 뭐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언론적인 기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미국 쇼핑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쇼핑. 그러니까 모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존 때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인터넷 쇼핑을 아마존이 다 장악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무슨 그 소셜 미디어 다 소셜 미디어에 다 장악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잡고 있고 그리고 구글이 뭐 이메일 뭐 뉴스가 어떻게 검색되는 것 인터넷에서 어떤 식으로 무엇이 검색되는가 그것은 이제 곧 그 광고에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재에 노출이 되는가를 조정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건데 이 사업체들이 점점 더 큰 힘을 쥐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한 너희들을 이제 가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의 한 방향으로 나온 정책 같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이게 제가 좀 뉴스들을 보니까 느끼는 게 이 망중립성에는 대체적으로
그 미국의 민주당 세력은 반대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언론에서 민주당 계열을 서포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이렇게 뉴욕 타임즈든 LA 타임즈든 워싱턴 포스트든 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에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내놓긴 했으나 과연 망 중립성이 그렇게 부정적인가? 실제로 이 ICP들이 규제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너무 많은 게 얽혀 있는 것 같고 뭐 어렵지만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망 중립성을 지켜가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FCC의 이번 결정 그 리필하는 거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나는 생각해. 아니 저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 결정은 잘못됐어요. 너무 막 좀 계획 없는 나 이거 안 해 이런 느낌의 손 뗄 거야 이런 느낌이고 좀 더 잘 정제된 형태의 어떤 소상공인들은 보호하면서 그 너무 거대 기업 ICP 기업들에게 뭉쳐있는 힘은 빼주는 느낌의 어떤 형태의 법안으로 더 잘 정제돼서 만들면은 망 중립성 자체를 아예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보호하는 거는 너무 큰 인터넷 ICP 기업들한테 유리한 것 같으니까 어떤 절충안이 필요할 것 같은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과도기의 문제겠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우리나라 옛말에도 오얏나무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는데. 오얏나무에서 신발끈인가? 하여튼 뭐 가끈이요. 가끈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가끔 고쳐매면 내가 훔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나는 가끔 고쳐맨 것뿐이다. 그러지 마라. 오해 살만한 행동하지 마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그런 건데 그런 건데 난 무식해요.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 아니 FCC 위원장도 뭐 버라이즌 사내 변호사를 뽑아놓고 트럼프가 또 사업을 또 크게 하는 사람이잖아. 법인세를 뭐 35%에서 갑자기 뭐 막 20% 낮추고 누가 이득 봐? 자기한테 엄청난 이득이잖아 그거는. 이걸로 트럼프가 이득을 보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네들이 싫어하거든 트럼프를. 이 FAG들이 싫어해. 팽이. 예, 팽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오얏나무에서 가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뭐 가끈 수준이 아니야. 가끈 수준이 그냥 아니라 오얏나무는 잘 나오는 수준. 오얏나무에서 내가 봤을 때는 뭐 턱걸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노골적이죠. 그냥 업자를 대통령을 뽑아놨어. 나도 업자인데. 맞아요. 저는 대통령 불출마합니다. 뭐 이거 녹음은 돼 있네. 이거 잘라야겠다. 이상한 소리 했다. 아니야, 왜 잘라? 이런 건 되게 좋은. 그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디에요? 디즈니에서 어디에서 샀다 그랬지? 디즈니에서 박스 21세기 박스라는 뭐 거대 미디어 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디어 기업을 구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되게 영화판 모든 미디어 관련 사업을 바꿔놓는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기사인 Hollywood is about to become a three-way battle between Disney, Universal and Warner Brothers 이러는데 지금 이 기사는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의 마켓 다이내믹을 형성하는지 영화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영화 산업만으로 끝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디즈니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미 공룡 기업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기업이지. 예전에는 뭐 우리 디즈니라고 하면 뭐 백설공주나 인어공주나 아직도 미키마우스. 뭐 애니메이션들이 많은 거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뭐 요즘 최근에 개봉한 스타워즈도 디즈니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마블도 다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고.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루카스 필름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나온 세 개의 시리즈가 있잖아요. 스타워즈가 4편, 5편, 6편은
박스에서 갖고 있었어요. 저는 스알못입니다. 아 몰라 전혀 모르죠. 스타워즈를 잘 몰라. 번호는 알잖아요. 내 옛날에 그막 뭐 트릴라지가 있는 건 네, 알아. I'm Your Father 시리즈. 아. 그 막 다스베이더 나오고. 너 다스베이더는 이건 계속- 너가 얘기 많이 해? 아니 뭐 그냥 근데 뭐 그래도 할 얘기 많으실 거예요. 이거의 그 시리즈는 21세기 팍스죠. 아까 헷갈리셨지만 원래는 20세기 팍스 그 있잖아요. 20 해가지고 막 딴딴 그거 하는 막 이렇게 호랑이. 예, 아니 그거 그 유니버스. 이렇게 아. 금색 맞다. 금색 이렇게 숫자 있고 막 이렇게 불빛 영화 왔다 처음 갔다 볼 하고. 때. 그게 이제 오프닝 21세기 폭스를 우리가 아저씨라는 증거예요. 다른 어린 친구들은 21세기 폭스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지라서 미안해. 예. 아니 뭐 17년 됐어요 바뀐지. 근데 그러고 루카스 필름이 어쨌든 그 트릴로지 이외에 다른 스타워즈의 판권을 갖고 있는데 조지 루카스 감독의 작품이잖아요. 스타워즈 시리즈 자체가. 그걸 2012년에 디즈니에서 인수를 했고 그리고 마블들 그러니까 루카스 필름도 디즈니 소유. 예, 그렇죠. 그리고 마블도 2009년에 일찌감치 디즈니에서 샀고 디즈니에서 하고. 예, 그리고 ESPN을 ESPN. 디즈니가 갖고 있어요. 예. 미국은 우리나라 스포츠 TV 뭐 이런 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ESPN이 크잖아. 그렇죠. 영향력이. 예. 채널이 뭐 20개라는데 ESPN 뭐 ESPN은 뭐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뭐 TV의 스포츠 중계권도 막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스포츠가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 그렇죠. 풋볼, 뭐 NBA, 메이저리그, 그다음 하키 다 ESPN에서. 그럼 이게 좀 지금 박스사 인수의 그 스포츠 관련 채널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 박스사에서 그 21세기 박스사에서 약간 부분적으로 스포츠 중계권들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MLB랑 그 NCAA라고 미국 대학 농구 있잖아요. 대학 농구. 예, 대학 농구 MLB는 메이저리그. 그렇죠. 추신수. 예. 그리고 대학 농구의 중계권을 그 21세기 폭스사에서 갖고 있었고 이번에 디즈니에서 ESPN을 편입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알짜배기 스포츠 중계권을 이 폭스사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혹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여지는 거는 영화계가 되게 많이 표면적으로는 변화하는 걸로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21세기 폭스사에서 그 엑스맨하고 판타스틱 4 이런 애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스파이더맨을 갖고 스파이더맨 마블? 스파이더맨이 지금은 마블에 편입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 전에 그 기억 나실 거예요. 그 토비 누구죠? 토비 맥가이어인가요? 그 사람.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그 옛날에 뭐 언제죠?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사실은 마블 슈퍼히어로 시리즈 최초로 되게 흥행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블에서 자기네 영화화를 하는 것이 미뤄졌을 정도의 히트작이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스파이더맨이 인기 캐릭터임에 불구하고 마블에서 나오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박스하고 무슨 딜을 맺어가지고 편입을 시켰었어요. 거의 어거지로. 근데 이제는 완전히 사서 마블 전체 영화 캐릭터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영화사에 좀 의미가 있는 시리즈들이잖아요. 지금 말한 것들이. 그치. 막 할리우드 대표적인. 미국 생활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크잖아요. 막 뭐 대화할 때도 여기 막 나오는 대사들로 막 농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빌딩 타고 막 나무가 말하고 막 날아다니고 막 손에서 뭐 칼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별로 안 좋아해. 형은 이거 여담인데 그 왕좌의 게임도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진짜요? 김 사장이 특이한 사람. 근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영화는 뭐 좋아하세요? 나는 영화를 뭐 좋아하냐면 인간은 왜 사는가? 그런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디즈니에서 인간은 왜 사는가? 그런 거 잘 안 하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 되게 큰 성공을 거두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서 그렇지 디즈니에서 안 하는 영화는 없어요. 이제는 내가 봤던 것들이 디즈니 영화가 많이 있겠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디즈니가 작은 영화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이름으로 내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라이언스 게이트라는 조그만 회사들이 그런 김 사장 형이 좋아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 사장 형이 디즈니에서는 미키마우스랑 뭐 이런 뭐 무슨 그 뭐였죠? 그 슈퍼히어로 영화만 하는 거 아니냐? 장난감 이제 토이스토리 뭐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올해 박스 오피스의 마켓 쉐어라고 하죠. 마켓 쉐어의 비율을 보면은 디즈니가 18.4%를 가져갔고요. 워너 브라더스가 20%, 20.1%.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어디지? 이게 유니버셜 앤 컴캐스트일 거예요. 걔네가 그 15.8%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팍스 21st century 21세기 팍스사가 13%를 가져가요. 이게 모든 마켓 모든 영화의 마켓을 포함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 큰 영화들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간 스타워즈나 이런 마블 시리즈만을 포함하는 게 아닌 작은 영화들도 다 포함. 그 네 개 다 합치면 거의 100%네.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영화사를 많이 갖고 있는 거네. 예. 그런 작은 회사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작게 루카스 필름의 디즈니의 자회사인 루카스 필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딱 디즈니라는 게 크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영화들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라이언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작은 형태의 영화사인데 여기서 올해 대표적으로 컸던 게 라라랜드 라이언스 게이트의 작품으로 알고 그러니까 디즈니가 애들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예. 아니 라이언스 게이트는 이제 디즈니 회사는 아닌데 디즈니도 그런 회사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이 영화사들이 그래서 캐릭터들이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이게 무슨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를 돌아보면은 신화적인 존재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되게 컸잖아요. 신화. 예. 뭐 예를 들어서 로마사나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예. 역사를 보면은 뭐 제우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예제를 들자면 북유럽 신화들 있잖아요. 뭐 토르나 무슨 오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지 신화적인 존재들이 실제로 아직도 그 지금 현세에 존재하는 마블 시리즈에도 포함이 되고 영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신화에 있는 신들이 그렇죠. 영웅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전에 신화가 가지고 있던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용으로 쓰이기도 했고. 신화가 예, 그렇죠. 그 당시 고대에.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형태로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블 같은 경우는 이게 마블이 영화가 아니라 원래는 그 만화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 마블 만화의 대표적으로 시작 단계에서부터 작업을 하던 분 중에 스탠 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모든 마블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시거든요. 그래? 예,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그 스파이더맨의 이번 최근 시리즈에서 잠깐 뭐 이렇게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하는 역할로 창문에서 나온다든지 그리고 막 뭐 이 사람을 어떤 좀 신화 그 마블의 세계관에 뭐 그런 거를 감시하는 그렇게 절대자의 위치에서 감시하는 역할의 사람이다라는 걸로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영화에 조금씩 관여를 하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마블의 히어로들의 그 세계관을 짜면서 하는 가치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소수 인종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 들어가 있는 좀 인종주의라든가 뭐 이렇게 국가주의라든가 이런 좀 안 좋은 관습들을 타파하자. 옛날에는 할리우드 영화가 국가주의 막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죠.
이런 할리우드 내러티브 이런 걸로 알려져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마블은 그거에 좀 반대되는 걸 그렇죠. 추구하는 거네. 예, 예를 들면 이제 흑인 영웅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블랙팬서라는 흑인 영웅이에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초의 흑인 영웅일 거예요. 옛날엔 다 백인, 그렇죠. 앵글로색슨 다 그거였는데. 예. 뭐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완전 백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변하는 게 느껴지는 게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배트맨, 슈퍼맨 이쪽이 더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치. 근데 이쪽은 그런 소수 민족에 대한 존중이 좀 덜한 느낌이에요. 아직도 좀 백인 우월주의적인 냄새가 나고 뭐 예를 들어서 원더우먼에 캐스팅이 된 사람이 뭐 예를 저번에 이스라엘의 자이오니스트라든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을 몰아내자라는 주의를 가진 시온주의자. 예, 그렇죠. 시온주의자라서 어떻게 보면은 백인 우월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옛날 할리우드는 그런 게 강했지. 백인 그렇죠. 우월주의, 미국 우선, 예. 국가주의. 그래서 엄청 슈퍼맨이 더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마블이 더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치, 마블이 훨씬 인기 많지. 예. 근데 또 유색 인종들을 더 존중하는 식의 분위기로 가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뭐 소수민족, 인종주의, 뭐 디버시티, 다양성 존중 그런 분위기 가고 오바마 당선되고 했는데 뭐 거기에 트럼프가 야 너네 까불지 마. 그러다가 우리 백인 다 죽어. 우리 너네 이거 하다가 너네 그거 뭐 그 politically correct한 거, PC한 거 하다가 그렇죠. 너네 그러다 진짜로 큰일 난다. 이 정서에 불을 지펴서 당선된 거잖아. 그렇죠. 그지? 되게 생각보다 영화계를 잡는다는 거는 사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 요즘에 어떤 영화가 개봉해서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라인을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는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는 미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전 세계가 보지. 예. 우리나라에서도 마블 히어로들은 인기가 되게 많은 편이고 엄청나지. 예. 근데 나만 빼고 다 보는 것 같아. 아니 뭐 그냥 형이 김사장 형이 보고 있는 영화들에서도 은연중에 다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런 영화사적인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 이번에 된 이 M&A 계약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스포츠 중계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산업 자체가 획일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치. 예. 되게 뭐 재밌는 걸로 보면 이제는 마블 영화의 모든 영웅들이 다 한 영화에 나오는 걸 볼 수 있겠다라는 영화의 팬으로서의 좀 좋은 면들이 있는 반면에 어두운 면을 보자면 조금씩 다 일어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뉴욕 포브스 기사였잖아요. 처음 다룬 Hollywood is about to become a three-way battle 이 기사가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세계가 다 해먹는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하지 않나? CJ 우리나라는 뉴 필름인가? 그렇죠. 두 개가 다 하잖아. 예. 거의 CJ가 다 먹고 있고. 뉴 필름도 최근에 성장한 거죠. 변호인 이후로. 예. 이게 영화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권에서 어떤 걸 어프로브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예,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좀 더 국수주의적인 영화나 드라마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좀 나이를 먹으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 변호인 그렇죠.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막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예. 지금은 뭐 정권이 바뀌니까 택시 운전사랑 1987 나오잖아.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맞냐를 떠나서 지금은 사실 노무현 때 그다음에 노무현이 연장선상이니까 노무현 집권이 이기니까 지금은 그렇죠. 386이 된 거야 지금 세력이. 예, 그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금 소위 운동권이 지금 올라간 거야. 그렇죠. 운동권이 올라간 게 나쁘다 좋다 이런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거기에 세계관이 또 영화에 주입돼서 맞아요. 거기 있는 게 올라가고 또 다른 세력이 했을 때는 또 박근혜 때 이명박 때는 또 그런 것도 안 나오잖아. 너무 선명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좀 더 작은 수의 집단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 접하는 컨텐츠들을 건드리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좀
좌시할 만한 그냥 이렇게 재미로 넘어갈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네. 그리고 뭐 한국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뭐 지금 한국의 영화계도 저는 정말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지적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짚어주시죠. 한국의 영화판은 뭐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그 보수 정권이 집권하던 시기에도 약간 좌편향돼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문학의 인사분들이 보수당 쪽 지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좌편향되면 나쁜가요? 그건 아닌데 그런데 너무 좀 그 우성향의 영화나 문화 매체들에 대한 반감이 심한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문화는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어느 시대 막론하고 문화 쪽에 신경을 더 쓰는 게 by definition 좌파야, 리버럴이야. 왜냐하면 우파는 사실 그런 거 별로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 영화 보고 음악하고 예술하고 이게 좌파 성향이야.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문화 예술인 중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 나는 우파예요, 난 리퍼블리컨이에요. 별로 없지 않나? 문화 예술 우리나라 문화 예술인 중에 나는 대놓고 우파다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을까? 이문열?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탄을 받으니까요. 지탄을 받으니까 오히려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화 예술로 뭔가 사람들의 정신에 어떤 거를 주입시키려는 움직임을 제 생각에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괴베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괴베스. 히틀러 때 그 대중선동의 선전선동의 대가. 뭐 개발자죠. 개발자. 대중선동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의 느낌이죠. 그걸 완성한 건 트럼프인가요? 아니 트럼프는 좀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미지만을 트럼프가 형성하고 나치를 괴벨스 이런 전략을 그 벤치마킹했다는 얘기도 있었어. 괴벨스의 전략은 모두가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문화 매체가 어느 정도는 다 그 어떻게 했는데 괴벨스가 이제 어떤 걸 했냐면요. 2차 대전 때 라디오였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미디어의 형태는 라디오였는데 라디오를 공짜로 돌려요.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 팟캐스트네. 그렇죠. 우리는 2017년에 괴벨스인가요? 그렇게 그냥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방송만 들어야 돼 사람들이. 죽도 밥도 아닌 거지. 청취자 25명.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좋은 건데 괴벨스가 그렇게 라디오를 돌린 다음에 자신들의 선전에 유리할 만한 재밌는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킨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좌파든 우파든 다 하고 있는 거네. 그리고 뭐 정치 성향이 없는 문화의 노출의 그 힘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 괴벨스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좀 너무 모두가 알고 있는 악행을 저지른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잘 공론화하지는 않으나 모두가 다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잘 활용하고 있다. 다 하고 있지.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근데 그런 거를 짚는 기사들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제 뭐 재밌는 일이 일어났겠다. 뭐 예를 들어서 21세기 폭스사가 심슨스를 갖고 있어요. 심슨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데 모던 패밀리도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네 아주.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디즈니에서 심슨스와 모던 패밀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뭐 어떤 캐릭터들이 발생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지만 디즈니라는 회사의 과거를 보면은 월트 디즈니가 원래 인종주의자였잖아요. 인종주의자였지. 굉장히 알려진 우파, 그렇죠. 인종주의자, 자본주의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못된 사람이었어. 근데 이 회사를 창조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과연 회사에서 완전히 사라질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어떤 거요? 월트 디즈니가 굉장히 인종주의자고 극우파고 그랬잖아. 그렇죠. 지금 디즈니에 팍스 인수했잖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팍스는 경영진에서 이사진들에서 남녀 성비가 비슷비슷해. 20세. 디즈니는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한 명도 없어. 아. 임원 중에 여자가 한 명도 없어. 굉장히 남성주의적인 집단이거든. 월트 디즈니의 영향일까? 잘 모르겠어 그거는. 그게 뭐 어느 정도. 근데 월트 디즈니가 극우파한 거 되게 유명하잖아. 예. 굉장히 유명한. 근데 마블을 샀고 그리고 마블이 실제로 월트 디즈니가 구입한 이후로 흥미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뷰수를 늘릴까, 관객 수를 늘릴까에만 많은 거를 하지. 아직 스탠리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되긴 할 텐데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즈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그것은 그리고 디즈니는 그 로버트 이거라는 되게 최고 경영자, 걸출한 CEO.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경제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디즈니의 로버트 이거가 최근에 원래 은퇴를 하겠다고 지금 연세가 좀 되시죠? 이분이? 67세야 예. 무려. 예, 나이가 되게 많으신 편인데 은퇴를 하시려고 했다가 뭐 이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은퇴를 번복하셨는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번복했어. 그래서 예. 2021년까지 하겠다. 맞아요. 70세까지 하겠다. 예. 4년 연장했어. 예, 은퇴를 번복하긴 했는데 이게 이 딜과 관련이 있는 건가 없는가는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딜이 맺어지고 확정이 되는 시기에 이 로버트 이거라는 사람이 2021년까지 하기로 4년을 연장을 했는데 근데 돌려 말하면은 지금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어떤 단체가 좀 더 많은 미디어 권력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그치. 영화의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에 박스오피스가 월트 디즈니가 18.4%고 박스 21세기 박스가 13%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합치면 4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반에 가까운 절반에 가까워. 것이 한 사람이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것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느 나라든 이렇게 어떤 회사가 크게 이런 권력을 미디어 권력, 특히나 미디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김 사장 형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딜로 인해서 훌루라고 훌루. 한국, 넷플릭스 같은. 그렇죠. 한국 분들한테는 스트리밍 약간 좀 친숙하지 않은 플랫폼일 수 있는데 왓챠플레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왓챠플레이. 영화 보는 거. 넷플릭스의 강력한 경쟁자죠. 아직 좀 넷플릭스의 아성에는 부딪히지 못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내가 저거 있어. 넷플릭스의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5,400만 명. 예. 그 구독자가. 훌루는 1,700만 명. 그렇죠. 1,700만 명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디즈니가 자신들의 모든 영상 컨텐츠를 넷플릭스에서 뺐어요. 그래서 그때 아니 디즈니가 자기네들이 뭐라고 지금 넷플릭스는 사실 굉장히 큰 동영상 미국에서 거의 뭐 엄청나지. 지금 케이블 TV랑 경쟁하고 있잖아. 그렇죠. 거의 뭐 지금은 뭐 넷플릭스 썼었어? 옛날에? 넷플릭스 저는 사용하진 않았어요. 안 했어? 나는 옛날에 2005년에 넷플릭스 그때 그 콜로라도 있을 때 그 당시 DVD 배달했거든. 얘네가. 맞아요. 그건 알아요. 넷플릭스의 첫 우편으로? 탄생 스토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편했어. 저는 그 DVD는 빌려서 봤어요. DVD 빌려서 보고 그 당시 뭐 블록버스터라고 뭐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비디오 빌리는 데 있었잖아. 야 진짜 옛날이네요. 되게 옛날인데 블록버스터라고 있는데 지금 망했어. 망했는데 지금은 망했죠. 그때 블록버스터 가가지고 심지어 나 비디오도 빌렸어. 맞아요. 비디오 하다 DVD 빌리다가 넷플릭스가 갑자기 갑툭튀로 나와가지고 DVD로 막 보내주는데 영세업자였죠. 영세업자였지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비디오 대여실 많았잖아요. 그치. 그 비디오 대여업을 하던 회사예요. 넷플릭스가. 근데 그 당시 느낌에도 되게 잘 보내줬어. 그렇죠. 되게 막 뭐 다다음 날이면 와 있고 막 되게 빨리 보내주고 그래서 운영을 잘한다 생각을 하긴 그리고 했지. 넷플릭스가 뭘로 성장했냐면요.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DVD를 계속 대여를 하면은 그 데이터로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할지를 잘 레코멘드를 해줬어요. 요즘은 지금 빅데이터. 왓챠가 지금 그거를 작업해서 한 건데. 왓챠는 처음부터 넷플릭스 보고 한 거야. 넷플릭스를 완전히 따라한 뭐 세컨 무버도 아니고 거의 뭐 그냥 팔로워지 뭐 그냥. 한국의 넷플릭스를 추구하고 영화에 좀 더 포커스라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왓챠도 되게
되게 입지전적인 기업인 게 왓챠가 처음 시작될 때 한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회사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지. 예. 따라하는 그리고, 것도 쉬운 게 아니지. 예. 그리고 이제 이동진 영화평론가라든지 하는 유명한 영화평론가들의 그 가입을 이끌어내서 그 사람들이 그 추천하는 영화들을 사람들이 따라서 보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영화 추천 웹사이트로 시작을 했고 넷플릭스도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거대 동영상 미디어 뭐 이렇게 뭐 하우스 오브 카드는 아시죠? 알지. 예, 그거 나도 뭐 좋아해, 좋아하세요? 그런 거. 예, 그거도 넷플릭스에서 나는 나무가 만들고. 걸어다니기 그런 거 안 좋아하지. 하우스 오브 카드 정치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디즈니가 이게 아마 재작년인가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자기네들 동영상을 다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즈니가 뭐를 하려는 건가라는 사람들이 그 의문을 가졌는데 요게 지금 딱 여기서 그 이제 드러난 복선이었네 거죠. 그게. 예. 딱 지금 넷플릭스 이제 견제하기 위한. 예. 그리고 이제 훌루의 70% 이상의 컨트롤을 가져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훌루를 통해서 우리의 그 거대 미디어 기업의 영상을 토대로 넷플릭스의 아성에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디즈니는 ESPN 갖고 있지, TV 채널 갖고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영화사 갖고 있지. 예. 뭐 거대 영화사 여러 개 갖고 있지. 거기에 넷플릭스가 경쟁하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갖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는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싶은 거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월마트가 인터넷 사업체에 뛰어들어서 아마존과 싸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느낌을 그치. 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움직임. 업자들은 다 먹고 싶은 게 본능이다. 되게 흥미로운 딜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화사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문화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방향에서 그 경영 미디어 쪽으로 봤을 때 되게 디즈니가 자신들에게 더 씌워져 있던 그 미키마우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미키마우스를 넘어서는 뭔가 거대 공룡 미디어 기업 거의 미디어. 뭐 미국의 CJ가 되려고 하는 기사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 그 로버트 이거라는 이 최고 경영자가 예. 꿈꾸고 있는 게 예. 그렇게 다 모든 미디어를 포괄해서 자기가 다 지배하는 거. 예. 그거를 하고 있고 팍스 이거 그 21st Century Fox는 사실 이거 루퍼드 머독 이 신문 뉴스 미디어 그렇죠.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잖아. 예. 루퍼드 머독도 이것도 뭐 엄청 거대한 주제인데 그 전 세계 얘기를 해야 뉴스 되겠다. 미디어 그다음 뭐 영국의 무슨 뭐 하여튼 뭐 이 사람은 폭력과 섹스 이런 거를 뉴스에 많이 넣잖아. 예. 태블로이드 이런 거를. 예. 그리고 아들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고 뭐 하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판 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우리는 뉴스 미디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영화는 어차피 우리가 원래 안 하던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실제로 지금 이 계약에서 팍스 21세기 팍스사에서 뉴스 회사 팍스 뉴스라는 우파의 아주 대표적인 엄청, 미국 공화당 계열 언론의 대표적인 TV조선. 언론. 그렇죠. 미국의 TV조선. 그렇죠. 거기와 다른 방송 계열의 사업체는 뺐어요. 네, 거기는 해당되지 않고요. 디즈니는 영화사나 좀 그 스포츠 계열 채널들을 가져가는 계약으로 맺어서 루퍼드 머독 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팍스는 이제는 21세기 팍스는 미디어 그 뉴스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팍스 뉴스. 예. 이게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이 딜을 자세히 보면서 느껴지는 게 미국도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뉴스라든가 뭐 영상 매체라든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지. 루퍼드 머독이 뭐 타임도 갖고 있고 뭐 팍스도 갖고 있고 되게 많은 뉴스 영상 매체들을 갖고 있죠. 이건 여담이지만 뭐 미국에서 미디어를 경제계 이런 거대 기업들이 미디어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고 나는 또 그걸 또 컨트롤하는 것도 정치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해. 물론이죠. 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 미국에 살 때 뭐 다른 주제로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 옛날에 도요타 2000년대 후반에 도요타 급발진 사태 이때 때 그 바로 전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도요타, 혼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1, 2, 3위로 막 다 올라갔거든. 미국 포드, 제너럴 모터스 다 내려가고. 그렇죠.
바꿔놓은 건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TV만 틀면 도요타 급발진, 불량, 뭐 사람 죽었다, 사망 사고, 리콜 계속 나왔어. 그다음 뭐 그 빈라덴 사살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 딱 TV 프라임 타임에 막 저녁 7시 8시 때 다 꺼. 오바마 대통령 나오는 거야. 나와서 하고 그것만 분석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 되게 무서운 정치가 다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 미디어를.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노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선은 지키려고 하는다는 모습들을 보여지고요. 중국 가서 TV 보면 있잖아. 예. 시진핑만 거의 뭐 우리나라 옛날에 전두환만 나오는 그치? 수준. 가서 어디를 시찰하셨습니다. 뭐 하면서 뭐 어디 뭐 코스타리카 농부들을 만났는데 뭐 눈물을 지으며 감동받은 진짜 이 수준이야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을 가면 갈수록 이런 미디어 통치가 아주 좀 세련되게 잘 안 보이게 하고 있고. 중국은 진짜 어느 정도 지경이냐면요.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인터넷과 미디어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얘기를 여담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중국에서 골든 쉴드라는 인터넷 정책을 인터넷 미디어 총괄 정책이라는 걸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 개개인의 인터넷 이용이나 미디어 뭐 이렇게 뭐 뷰어십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사상 점수. 사상 점수를. 예.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을 점수를 그 지표를 되게 1차원적이네. 그렇죠. 0점부터 100점까지. 예. 사상 점수를 매겨서 어떤 사상적인 점수가 좀 미대되는 사람한테는 그 실제적으로 경제적이나 뭐 사회적인 그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를. 예. 그런 식의 정책도 연구를 하고 실제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뉴스를 골든쉴드나 뭐 이렇게 중국의 좀 인터넷 규제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기사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굉장히 인간이 생각하는 게 복잡 다단한 건데 사실은 좌파냐 우파냐로 나눌 수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복잡 다단한 거고 그거를 점수 하나로 1차원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시도를 국가 차원에서 한 게 중국이고, 예. 뭐 근데 북한도 있죠. 북한도 있고, 예. 우리나라 옛날 전두환 박정희 때 했었고, 그렇죠. 근데 선진국을 올려가려고 하는데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런 시도 아니야. 1차원적으로.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세련됨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다 하고 있고 모두가 다 하고 있지. 미국도 하고 있고. 예, 미국은 뭐 이런 식이잖아요. 뭐 SAT나 LSAT들 보면은 정말 교묘하게 국수주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많이 해. 예. 많이 해. 그리고 그 막 소수 인종들을 존중하자라는 얘기들도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지문들을 많이 그런 식으로 이 괴벨스의 영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벗어나지 않고 있고 그 미국 사회도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정치 그렇죠. 집단이 거기에서 퍼뜨리고 싶어하는 프로파간다가 있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인정 안 해. 네. 잘 안 해. 잘 안 하는데 일부의 지식인들을 하고 왕따를 당하지. 너무 근데 미국도 자세히 보면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미국에서 주체하는 가치는 개인의 자유나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인종주의를 타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육에 좀 더 중점이 그런 것들이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아주 밑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들을 주입시키고 있는지는 사실 자세히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게 과연 누군가가 실제로 의도적으로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건지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다 쌓여버려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건지 내가 난지. 그러니까 제국의 분열이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제국은 2차 대전 때만 해도 그 후만 해도 완전한 제국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라든가 진시황의 그런 제국이라든가 이런 완전 굉장히 1차원적이고 막 프로파간다가 전 국민한테 막 하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좀 비나인 임피리얼리즘이랄까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나와서 야 니네 이러다 다 죽어 정신 차려 지금 우리 너무 기승전 트럼프야. 아니 진짜 그게 미국 지금
트럼프 대중의 나 별로 전반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아 트럼프. 언더커런트에 깔려 있어서 트럼프가 그걸 자극한 거라니까. 맞아요. 야 너네 하다 백인, 야 너네 그러다 다 뺏긴다 너네. 아시안들한테 다 뺏긴다 너 그러다.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한 거야. 너네 착한 척하지 마. 이거야 트럼프는. 참 그러고 보면은 뭐 저희가 아까 괴베스 얘기했는데 로마 시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네요. 로마도 결국은 이민족들을 지배하던 정책이 너희들을 로마 시민으로 만들어주고 로마의 앞선 문명의 그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 라는 방식으로 갈리아인들이 조금씩 수백 년에 걸쳐서 머리가 짧아졌다잖아요. 원래 갈리아인들의 전통 머리는 되게 막 길게 하고 켈트족 뭐 이렇게 수염 따고 이렇게 길리고 이런 거였는데 점점 다들 면도를 하고 짧은 머리를 하고 로마가 면도를 하는 문화라서 저희가 지금 로마의 시대의 머리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였어? 그렇죠. 난 갈리아인들 몇 명 알고 있거든. 뭐 머리 긴 애들. 뭐 그건 이제 지금 뭐 5, 60년대 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결국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 해서 그래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망 중립성하고 그 지금 디즈니와 21세기 폭스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진짜 준비도 안 하고 진짜 말 진짜 많다. 오늘 준비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아니 기사 안 읽어서 준비 안 해서 내일 하자고 해서 바로 들이밀어서 영자신문 저희가 기사를 이거 한번 할 때마다 뭐 한 진짜 10대 개씩 읽는 것 같아요. 그치? 되게 많이 읽죠. 10대 개씩 읽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벼락치기를 읽어. 저도 막 뭐 30분 만에 막 읽고 막 들어오기도 하고. 이거를 딱 끝나고 다음 주 거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 절대 일요일까지 준비 안 해. 그러다가 월요일부터 형 이번 주에 뭐 할까요? 하다가 화요일 날 하고 오늘은 네가 쳐들어와가지고 카페에서 강제 리딩을 당하고. 근데 뭐 성공적인 것 같아요. 뭐 점점 조금씩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니까. 데이터가 쌓이니까. 다음 주제는 뭘로 하실까요? 다음 주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하도록. 아니 뭐 그거 하자면 그 컴페티션 하자면. 컴페티션? 컴페티션으로 지금 이거 다 지금 망 중립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은 굉장히 큰 기업 집단들의 이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에 부딪힘의 과정들이잖아요. 그렇지. 글로 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가 그 거대 대기업화 되는 거예요. 한국 같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지. 코퍼레이트 아메리카. 그런 것들의 반증이잖아요. 지금 이 영화 미디어사가 그 한국의 대기업화 같이 작은 몇 개, 세 개의 회사들의 컨트롤로 들어간 대표적인 그 형태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망 중립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 ICP 기업들과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ISP 기업 간의 알력 다툼. 그래서 정리는 잘한다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네. 우리의 다음 주제는 이 얘네들을 깨부시는 그 컴페티션을 고려해 보자고. 관련된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에피소드 끝나도록 하고요. 많이들 들어주세요. 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기고. 댓글 제발 달아주세요. 댓글 남기면 읽어드릴게요. 댓글 남기면 읽어드릴게요. 아이튠즈도 확인해야 돼요. 아이튠즈에 댓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에피소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